자, 영어학에서 초점, 즉 포커스라는 거는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거나 청자의 관심을 끄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드 포커스의 원리 배우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새롭고 중요한 정보는 제일 끝에 가야 된다는 원리였죠. 결국은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거나 청자의 관심을 끄는 그런 정보가 새롭고 중요한 정보고, 그게 제일 끝쪽으로 가야 된다는 원리가 엔드 포커스의 원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을 때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우리 배우잖아요. 근데 왜 이런 뜻이 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not이 부정하는 건 A가 아니라 only A야. 그러니까 오로지 A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but이 나오는데, but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앞의 내용과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A뿐만인 건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서 but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not only A라는 애랑 대립을 해야 되니까 A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반대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B도 있어 라고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얼소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but이 이미 앞에 있는 not only랑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not A but B도 사실 그런 거잖아. 이번에는 A를 부정해. A가 아니야. 그러면서 맞서, 이 내용이랑. A가 아니야? 그럼 뭔데? B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나돈니 A 버돌소 B에서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건 뭘까요? A뿐만인 게 아니라 B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쵸? 뭐, 한국에는 한국 음식은 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불고기도 있어. 이러면 불고기가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말고 비슷한 게 한 개 더 있죠. 똑같이 해석된 저기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도 A뿐만 아니라 B도잖아. 근데 제가 원급 비교라는 말은 따로 없다고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비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비교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 1, 이게 대상 2, 그리고 이게 비교의 기준이야. 그리고 이게 똑같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이고요. 이게 뭐뭐처럼, 뭐뭐만큼 등등의 뜻을 가진 전치사 또는 접속사라고 말씀드렸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A가 똑같이 비해 C만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다시 B as well as A로 가보죠. 참고로 여기 나오는 well은 받아들일 수 있다, acceptable 하다 정도예요. 그럼 봐봐요. B가 똑같이 well해 A만큼.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거는 B입니까? A입니까? 제니가 똑같이 예뻐. 지수만큼. 포커스를 받는 건 제니예요? 지수예요? 제니죠.
지수는 제니를 이쁘다고 말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놓여진 애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커스를 받는 건 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쁘게 해석하면 이게 되는 거고 A, B가 바뀌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B가 포커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뭐 B에 해당되는 애가 내용이 끝났어. 근데 콤마가 한 번 오더니 as well as A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 사실 여기 콤마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의미의 그 순서가 여기서 한 번 끊긴다는 소리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B예요. 뿐만 아니라 A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읽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콤마 찍고 에즈웰 에즈를 게다가라고 외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여기 콤마 있을 때 A뿐만 아니라 B도로 그럼 해석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글쓴이가 다른 어떤 추가적인 장치를 해놨을 거야. 뭔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콤마가 이렇게 찍혔을 때는 여기서 한번 읽어나가는 의미의 흐름이 한번 끊기는 거기 때문에 B 얘기한 다음에 A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은 곧 경험해요.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환각을 경험해요. 근데 여기 콤마 있죠?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사고 패턴도 경험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글의 내용상 이제 이 뒤쪽도 더 잘라올 걸 그랬네. 이 뒤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외부의 감각적인 그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건 이쪽인 것 같아요. 일관성 없는 사고 패턴. 그쵸? 그래서 맞게 해석하려면 이 얘기를 내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교육청에서 나눠준 해설지에서는 얘가 먼저 언급될 거라고. 뭐 그렇게 해도 되긴. 근데 저는 글의 내용에 좀 더 부합하려면 앞쪽부터 먼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환각을 경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사고 패턴도 경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나돈니 버돌소랑 에즈웰 에즈가 뭐 여러분이 배울 때는 결과적으로 같은 뜻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죠. 이런 것들에서 소소한 재미를 좀 느끼면서 공부를 해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물론 외국에서 좀 살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또 그렇게 살다 온 친구들이 몇이나 돼요. 우리 대부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적인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